전체적으로 오늘은 그 개별주 좀 보고 갈까요? 그죠? 개별주를 쭉 보고 갈까? 자, 휴맥스가 변이 걸렸다 풀렸습니다. 휴맥스가 변이 걷다 풀렸는데, 자, 월봉에서 깨지 않을 자리 변곡점 자리가 하나 존재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간신히 안 깼어요. 아, 이 친구 3,100원 깰까봐 저 조마조마했거든요. 이거 깨면 진짜 대바다 와요, 대바다. 간신히 안 깼어요, 간신히. 그죠? 어쨌거나, 이런 자리들은 잘 지켜준 게 천만 다행이고, 자, 주봉에서도 다행히 돌아나오고 있습니다. 엄연히 추세 전환은 못 해놓은 거예요. 추세 전환은 못 해놨고, 단지, 어제 시장이 급락했을 때, 엄청나게 급락했을 때 저점, 여기는 웬만하면 지켜줘야 되고, 여기도 깨게 되면 더 밀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면 그래도 꽤 낮은 위치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해보고, LG엘로비전 같은 친구들도 사실 이 친구 좋게 보거든요. 이제 월봉에서 보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안 깨고 있죠. 여기가 마지노선이에요. 이거 깨면 안 되면 대바다 와요. 간신히 지켜줬고, 자, 주봉에서도 왜 추세전환 못 해놓은 거예요. 단지 이전 바닥들을 지켜준 편이죠. 이 친구는 재무적인 부분이 좀 깔끔해요. 이 친구도 괜찮게 보는데, 이 친구 시총이 4천억이에요. 시총 4천억인 회사가 매출이 1조야. 자기 시총의 2.5배가 매출이고,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죠. 꾸준히 증가, 분기별로. 그죠? 113억. 그러니까 제가 이 친구를 좋아하는 거예요. 현금유불도 이 정도면 괜찮고, 모든 ROE, EPS, 모든 지표가 다 좋아지죠. 그러니까 제가 이 친구를 좋아하는데, 이런 것도 그냥 저는 참고사항으로 봐요. 왜냐면,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최고 시적했을 때 신저가 찍었는데 뭐란 말이죠. 저는 저것도 참고사항이에요. 아, 재무가 좋은 건 알았으니까 자리만 지켜놔. 그때 깼어, 20교선. 시장 무너지면서. 근데 이번 달 종가상 다시 20교선을 돌파해 주거나 뚫어주게 되면 어디가 오냐? 여기가 와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맨몸이라도 달려드리지만 LG엘로비전이나 이런 친구들이 무너졌을 때 저는 전혀 걱정 안 해요. 그냥 시간은 고생하지. 시간은 내가 저거 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두세 달은 고생하겠구나. 그렇지만 믿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대신에 재무가 안 좋거나 이런 건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일부러 멤버님들 종목을 어제는 제가 재무까지 다 살펴드렸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재무가 불안하게 되면 월봉 바닥에서 지하로 팔 때 위험하단 말이야. 회사가 뭔 짓을 할지 몰라. 막 갑자기 유상증자한다든가 막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어제는 일부러 그 멤버님들 거 전부 다 재무를 살펴드렸는데 그만큼 재무적인 우리가 왜 주식 분석을 할 땐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저는 세 가지로 봐요. 주식 분석을 할 땐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기본적 분석이죠. 그죠? 재무 중요하죠. 그죠? 유보율 뭐 이런 거, 부채 비율, 이런 재무적인 부분을 잘 보는 거. 이게 이제 PBR 같은 거 이런 게 기술적 분석이 기본적 분석이고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제가 알려드린 차트 이런 거 있죠. 그죠? 차트 이런 거 이것도 중요하게 봐야 돼요. 그다음 재료죠. 근데 항상 기본적 분석보다는 기술적 분석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게 좋다고 그래가지고 기술적 분석을 무시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그렇게 사상 최대를 찍는다는 삼성전자를 기술적 분석을 무시하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됐고 카카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도 중요하긴 한데 그 기본적 분석 속에 기술적 분석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주식을 싸게 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잘 보고 계셨다는 얘기죠. 자, 시장이 살아나자마자 제가 태양광 풍력은 잘 보고 계시라고 그랬죠. 원래 태양광 풍력 수소 이쪽은 무조건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잘 보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태양광이 많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SDI 대장주죠. 자, 5교선 근처 찍고 나갔어요. 요거 깨면 이 친구도 완전 대받아 오거든요. 딱 찍었죠. 신기하잖아요, 이거. 왜 안 깬다는 얘기죠. 20교선 계속 안 깬 거고. 자, 주봉에서도 6선 딱 근처 찍고 나갔죠. 추세를 유지해 줄 수 있다는 얘기. 앞으로도 이런 자리 안 깨야 되는 거고. 제가 생각하는 태양광 풍력은 앞으로 상황이 좋아요. 대신에 이 친구는 여기서부터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수익권에 있어야 되는 게 맞고, 지금 하시는 분들은 대응을 잘 하셔야 돼요. 자, S에너지를 봅니다. S에너지도 지금 목표가는 근처로 왔다 갔는데 20교선 근처에 있거든요. 이 친구가 여기까지 밀렸으면 좋겠어요. 그죠? 밀렸으면 좋겠고 주봉에서 보게 되면 5선 회복해주고 있죠. 이번 주 5선에서 끝났다. 그러면 상당히 좋아요. 근데 지금 이 친구는 사실은 약간 높아. 많이 올라왔어. 이 친구가 여기서 25%, 여기서 27% 이런 상한가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조정은 아닌 것 같아. 제 생각에 물론 여기만 안 깨면 더 올라갈 것 같긴 한데 한 번 더 조정이 들어오면 사고 싶거든요. 한 여기까지 좀 깔끔하게 그러니까 신성이엔지처럼 S에너지나 신성이엔지처럼 여기를 밀려주면 참 살만한데 일봉에서 애매해요. 일봉에서 이게 애매한 게 싫어요 저는. 근데 조정이 좀 더 오면 아주 좋은 종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GNC 에너지가 제일 좀 그래요, 그죠? 내가 들으면 그래. 어쨌거나 천만 다행인 건 대바닥을 안 깨고 있고, 자, 주봉에서도 이전 바닥을 안 깨고 있어요. 단지 깨지 않아야 할 자리 하나 깨는 바람에 이번 주에 돌려놓는 게 중요한데
못 돌려놓으면 또 밀려, 이 친구. 좀 걱정은 되는데, 재무적인 면이 단단해요. 그래서 그냥 믿고 가려고요. 자, 지온에너지도 결론적으로 보면 이전 바닥 안 깬 지 급등했지. 지금 매각 이슈가 좀 있죠. 자, 여기 마지노선 깨고, 안 깨고 올라갔어요. 자, 주봉에 입좀 회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잘 회복해주고, 요번 주에 20주선만 회복해주면, 지혜는 에너지도 좋을 수 있어요. 내일도 시장이 좀 좋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시장 무너지면 자리 또 깨면, 지금 설명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리 또 깨고 내려오는 거니까, 그죠? 자,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강하긴 한데, 이 친구는 대단해요. 우리가, 현대솔루션 이때거든요, 이때. 근데 지금 깨지 않아야 될 월봉에서, 자, 5개월 근처가 있는데, 여기가 목표가야, 일단. 1차 목표가이기 때문에 찍은 거야. 찍었으니까 조정이 들어왔는데, 제가 20개에서 이탈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시장이 그렇게 밀려 이탈 안 해요. 여기만 안 깨면 돼요. 그래서, 이전 고점까지 갈 수 있는, 자, 이런 상황이 되고, 신성이엔지를 좀 보게 되면, 이 친구는 그냥 꾸준히 모아가면 좋아요. 델리님 이 친구는 꾸준히 사셔도 돼요. 제 생각엔. 대바더구만 더 사면 되는데, 단지 재무 좀 잠깐 보고 갈게요. 면무님이 또 재무를 봐야 돼요. PBR 1.88이면 뭐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자, 시총이 4천억인데 매출이 4천억. 자기 시총만큼 매출을 올리니까 기본 정도는 하는 회사고 영업이익 적자가 심하게 나지 않고 있죠. 연간 영업이익도 좋은데 작년에 좀 줄었어요. 21년도에. 크게 리스크 있진 않아요. 재무가 리스크가 있진 않고 현금유불이 좀 약하네. 이 부분이 약간 리스크네. 그죠? 좀 많으면 좋은데 현금률 약한 게 요건 좀 알고 계시고 현금이 좀 회사가 돈이 많이 없구나. 이런 걸 알고 계시는데 차트는 아주 좋아요. 당연히 맞고 떨어질 자리 맞고 떨어지고 조정권에 있기 때문에 신성이엔지는 지금부터 꾸준히 모아나가도 되고 만약에 불안하면 20주선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돼요. 20주선 깨면 밀리니까. 근데 지금은 추가로 매수 타이밍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역시 파루나 SNU 파루도 주봉만 보면 잘 지켜주고 있죠. 이슈 잘 지켜주고 있고. 자, SNU는 심하게 밀렸어요. 이 친구 일봉에서 자꾸 대량 거래가 잘 들어와 있거든요. 좀 잘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월봉에서 보게 되면, 일단 대바닥은 찍은 것 같아요. 다리 다 깼어요. 근데, 여기 이 정도도 깨면 시장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그죠? 이번 달 저점 자리 깨지 않은 자리, 이 정도 보는 게 좋고. 자, 대명에너지 같은 친구들도 이제 신규 상장주라 좀 애매하긴 해요. 솔직히 애매하긴 한데, 좀 자리가 어려워. 여기 변곡점 있죠. 현재 안 깨요. 신규 상장주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판단 잘 하시고 멤버님이 아마 갖고 계실 것 같아요. 17,700원 정도 안 깨는 게 좋고 대성 파인텍도 아직 괜찮고 제가 생각하는 OCI는 이런 친구들은 그냥 대형주라 꾸준히 두면 될 것 같아요. 추세가 너무 이쁘죠. 자, 5개선 20개선만 안 깨면 이 추세를 타고 쭉 가면 아마 OCI는 대형주면서 꾸준한 흐름을 잘 이어갈 수 있어요. 월봉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고 하나솔루션을 보게 되면 월봉에서 5개선만 안 깨면 돼요. 근처 왔죠. 여기서 여기까지 갈 것 같아요. 이거 뚫어주면 역시 이 친구도 47,000원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누리플렉스 같은 경우도 월봉에서 대바닥 찍었는데 지금 약간 하방으로 열려 있어서 이번 달 저점 깨면 안 돼요. 깨면 안 되고. 윌링스 같은 경우도 윌링스가 사실 이 친구도 좀 좋거든요. 상황은 여기 5개에서 이게 아니다. 윌링스 여기죠. 죄송합니다. 대바닥만 안 깨면 돼요. 그래 주봉에서 보면 전바닥들, 그죠? 윤지 안 깨면 되는데, 이 친구도 상황은 태양광 관련주 연결이 잘 돼 있어서, 이전 바닥들 안 깨면 태양광 이슈로 한번 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LS 일렉트릭은 LS 자체가 제가 횡보가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운데선 같은 친구들이 급등했는데, 결론적으로 5개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자, 풍력 관련주를 좀 보게 되면, 유니슨 같은 친구들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제 생각에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 본인에게 있어요. 자, 내가 유니슨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본인이 유니슨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데 사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죠? 추세가 오양할 때 사는 것도 아니고, 기간 조정 거치고 옆에서 사는데, 물론 다시 대바닥 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주식은 너무 비싸게 사는 건 아니죠. 싸게 사야 돼요, 싸게. 자, 5선 깨지 않고, 제가 5선 깨면 안 된다고 그랬죠. 5선 안 깨고, 매물대를 지켜주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상하고 별개로 이 친구는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 21선을 지켜주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 베스트 타임이 맞아요. 20에선 깨면 안 돼요. 대신 자 태형도 이전 저점 훼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앞으로 관심 있게 좀 봐야 되고 동국 SNC도 그냥 괜찮아요. 이 친구도. 근데 이 두 친구들에 비해서는 좀 애매하긴 한데 항상 애매하면 주봉 보면 돼요. 주봉 봐서 이전 변곡점 저번 주 저점이 5,400원이니까 5,400원짜리 깨지 않는 게 좋고 CS 베어링 어제 권리락 생겼거든요. 권리락이 떨어졌는데 5개월선까지 여기밖에 살 자리가 없어요. 지금 애매해요. 지금 들어가기가 상당히 애매하다. 지금 뭐 신규로 들어가거나 그러기 힘들어요. 이래놓고 내일 급등하면 할 말은 없는데 저는 그런 건 모르겠고 자리가 애매하면 안 사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살 것도 많은데 굳이. 자, 삼형엠텍도 어제 대바닥 찍은 것 같죠. 그죠? 이런 자리 오면 삼형엠텍도 꾸준히 모아나가면 아마 실패하기보다는 수익을 줄 확률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동국산업은 많이 밀리고 있는데 동국산업은 풍력 관련해서
이 동국 SNC를 품고 있으니까, 근데 이 친구는 약해요. 풍력으로 이슈가 좀 약해. 대바닥 하방으로 좀 열려 있죠, 이 친구. 이 친구 조금 조심하는 걸로. 그래서 어제 저점 깨면 위험해요. 약간 조심하는 걸로 하고. 뒤로 빼놓을까요? 조심을 조금 뒤로 빼놓자고요, 그죠? SKDN도 추세가 완전히 깨졌는데, 이 친구는 이제 3월 달에 코로나 때로 밀렸을 때 여기기 때문에, 이런 자리까지는 안 밀릴까. 어제 대바닥권이 안 나게 생각해보고, 자, 주봉에서 일단 요번 달 저점만 안 깨면, 그죠? 이때 언제야? 6월 17일에 저점만 안 깨면 이 친구도 반등의 여지가 굉장히 좋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자, DMS도 오늘 신저점 새로 찍었는데, 일단 추세는 깨졌어요. 하방으로 밀려 있어요. 여기까지 열려 있어요, 여기까지. 열려 있는데, 일단은, 오늘 보고 오늘 자리 저점 안 깨는 자리에서 풍력 관련주에 보시는 게 좋아요. 자, 포메타를 봅니다. 이 친구 5개월 선째 깨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냥 깨고 내려왔죠. 아, 대단하네. 그죠? 자, 이게 이 자리가 사기가 힘들어. 조심해야 되는데. 자, 20개월 선 회복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회복 못해주면 의미 없어요. 더 깨져요, 추세. 여기서 회복해줄 때까지 기다리고. 그 시장이 좀 살아나야 돼. 이 친구도 좀 지하권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월봉에서 20개월 선을 회복해주지 못하면 20개선이 가파르기 때문에 대바닥으로 올 수 있거든요. 이 친구도 좀 조심스럽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서은경이 대단하죠. 이 친구가 대단하고. 자, 이렇게까지 태양광 풍력 관련주들은 좀 볼 거고, 원숭이 두창 좀 볼까요? HK는 지금 원숭이 두창 이슈가 이제 크게 안 살아나죠. HK 37,300원만 안 깨면 돼요. 일단은 원숭이 두창을 떠나서 이 친구는 무조건 37,300 이틀 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예, 신성현재 추면 가능할 것 같은데. 미코바이오 매드는 일단 목표가를 찍긴 찍었거든요. 2번 찍었더라고요, 여기를. 여기 목표가 내 오버했다 떨어진 건데, 역시나 앞으로 더 떨어져도 절대 20개선 훼손하면 안 돼요. 훼손하면 안 되고, 주봉에서 5주선 이틀하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깨면 칼손절.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여기서 샀다면 매도했다면 2번 들어가지 않는 게 중요해요. 꼭 2번 들어간 종목들이 우리한테 그 손실을 안겨주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2번 들어가지 않는 게 좋고, 일봉에서는 그죠? 역시나 이제 2번 정도 찍었기 때문에 무조건 2번 들어가지 많이 매도하신 분들은 잠깐 상황 좀 볼게요. 개인들 매도세가 많이 나오죠. 지금 코스피가 그러면서 코스피가 살아나고 있고, 코스닥은 매도세가 많이 줄었죠. 매도세가 많이 줄고 개인들 외국인들 매도세가 좀 줄었습니다. 삼성전자 개인들 상황 좀 볼까요? 기관이 사긴 하는데 외국인 매도세가 좀 줄었네요. 그죠? 줄었다 뿐이지 추세 전환하는 건 아니에요. 자, 동구바이오 제약이 전월의 저점을 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저점, 최저점이 지금 6,400 이런 데만 안 깨면 되고, 아미노로직스는 추세는 좋은데 이 친구도 이식해서 밀고 내려면 안 돼요. 밀고 내려면 안 된다는 얘기는 여기만 안 깨면 매수 타이밍이죠. 2,550원이 되고 주봉에서는 5주선 무조건 지켜줘야 돼요. 못 지켜주면 쭉 밀려요. 밑으로 60선까지. 이 친구가 많이 올라온 친구예요. 단 지금 21선 지켜주죠. 이렇게 21선 지켜주면 매수 깨면 솔전 딱 하시면 돼요. 단기나 스윙할 때 이런 거 같다 하면 돼요. 대신에 깨면 칼손들 하셔야 돼요. 그렇고 어째 바닥 가격이고 이 친구는 낮아요. 있지. 어디 오갈 데도 없는 친구고. 자, 파미셀입니다. 파미셀 월봉에서 5개선 깨면 안 돼요. 안 깨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 되겠죠. 그죠? 자, 주봉에서도 밀고 내려오고 있긴 한데 여기가 매물대야. 그러니까 5개월선 근처에서 파미셀은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심하면 20일선까지 올라갔는데 여기 거놨죠. 제가 안 깨고 있죠. 오늘도. 이런 자리만 안 깨면 돼요. 자, 블루베리 NFT는 월봉에서 일단 목표가는 찍었어요. 20개선이 목표가이기 때문에 이거 찍은 친구야. 찍은 친구. 근데 가격은 싸다. 이 생각하시면 돼. 이전 받아오면 또 한번 살만해요. 엉뚱하게 뛰긴 해. 그거랑 별개로. 대신에 이 친구가 조금 애매한 거는 이 월봉 이렇게 좀 이렇게 쓰리봉 찍고 떨어지거나 매물대가 많을 거거든요. 여기까지는 가격이 세긴 한데 어쨌거나 이전 받아 올 때 좀 보는 게 좋고 지금 조금 무리가 된다 보시면 돼요. 자, 차백신연구소도 제가 21선만 안 깨면 된다고 그랬죠. 20은 잘 안 깨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고 주봉에서 최소한 5주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일단 깨면 손절하셔야 돼요. 이거 일봉에서 21선 근처가 되고. 자, 녹십자미스가 깨고 내려왔죠. 이 친구가 깨고 내려왔을 때 왜 그러냐면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죠. 많이 올라왔으니까 조심하라고 그랬죠. 자, 월봉에서 보면 여기만 안 깨면 돼요. 자, 5개월선 깨면 또 살만한 거지, 이 친구는. 자, 그래서 5개월선 깨전이 중요한 거. 아진산업이요? 아진산업은 꾸준히 모아가도 돼요. 제 생각에는. 네, 권태리님. 꾸준히 모아가도 돼요. 지금 모아가도 저보다 싸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제 생각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주봉에서 보게 되면 역시 60선까지 밀릴 수 있죠. 그죠? 이런 자리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그냥 가격을 보는 거야. 8,900원이 되니까 일봉에서 8,900원을 커요.
그러면 240에서 되겠죠. 240에서까지 기다리면 돼요. 계약권으로 안 빠지면 다시 뛴단 말이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 가진산업 잠깐 신용물량 좀 볼까요? 여기까지 원수입장 좀 볼게요. 나 이 친구 신용물량 좀 줄였으면 좋겠어. 줄었죠. 지금 많이 빠졌어요. 신용물량 좀 더 빠져야 돼요. 지금 더 빠져야 되는데 그래도 제법 많이 신용물량이 줄었습니다. 여기 한 6% 초반까지만 가도 괜찮은데 6% 초반까지만 가도 괜찮아요. 신용물량이 좀 빠져야 돼. 주가가 내가 가진 종목이 신용물량이 너무 많으면 잘 안 가요. 왜 그러냐면 아니 신용물량 많은 종목을 어떤 세력이 올려주겠어. 그래서 신용물량 많으면 저는 각오해요. 에이, 빨리 안 가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원전주 잠깐 볼까요? 대표주 좀 볼게요. 자, HM이 살아나고 있는데, 자, 월봉에서 보면, 월봉이라는 게 20개월 월봉이라는 게 월봉 종가상 확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깨고 있는 건데, 여기 하나 선이 있다고 그랬죠. 요 가격이 25,580원 깨고 있는 거에 조금 조심해야 되고, 자, 주봉에서 이 마지노선이 여기에요. 이것도 깨게 되면 바닥으로 확 밀려요. 쭉 무너진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아직은 이 자리는 안 깨고 있고, 자, 일봉에서 보게 되면, 최소한 어제 저점은 안 깨야 되는 거에 깨면 깨서 자꾸 밀려요. 보시고, 오늘은 비료사료주가 좀 약하죠. 이거 쫓아가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료사료주. 해지주니까, 일종의, 그죠. 원전주 잠깐 볼게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같이 살아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회사 내용은 나쁘지 않아요. 이 친구가 회사 내용도 점점 성장하고 좋아지고 있는데, 자, 회사 내용은 다 참고사항이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깨지 않아야 될 자리죠. 그죠? 깨지 않을 자리를 보면, 딱 여기에요. 여기 깨면 안 돼요. 다행히 이거 왔다 갔죠. 앞으로도 여기를 깨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하시려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각 최저점이 저는 15,000원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16,650이니까 만약에 두산에너빌리티를 투자할 거면 지금부터 분할로 사는 거예요. 조금씩 샀다가 요거 안 깨고 돌아 나가면 좀 크게 싣고 깨면 바로 손절. 아마 요렇게 하시는 게 두산에너빌리티나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보고 뉴스케일 파워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어제 삼성물산하고 몇 분이 알려주셨는데 삼성물산하고도 맞선 얘기도 있죠. 그죠? 삼성물산이나 두산에너빌리티나 정장기적으로 보면 나쁘진 않지만 아무리 좋은 뉴스 좋은 혼조를 갖고 있다라 하더라도 요렇게 15,200원대를 절대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 봐야 돼요. 무조건 보시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전기주들은 참 신기한 건데 광명전기도 안 깨고 있죠 지금. 자, 그게 시장 밀리는데 안 깨고 있었고 이슈도만 안 깨면 돼요. 광명전기도 안 깨고 보는 게 좋고 자 일진전기도 전혀 깨지 않을 자리 안 깨고 있고 월봉에서도 변곡점 위에 5개월선 훼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고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주선 또 회복해졌죠. 그죠? 전혀 깨지 않고 있는데다가 여기 제가 매물대를 하나 걸었어요. 즉 주식은 깨지 않을 자리만 안 깨면 돼요. 깨지 않을 자리만 안 깨면 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원리를 갖고 있어요. 깨면 안 되겠죠. 그죠? 자, 재룡전기를 봅니다. 재룡전기 참 탄탄하고 좋지 않아요? 옷은 안 깨요. 그죠? 추세가 잘 유지되고 있고, 월봉에서 보면 이제 여기 좀 아주 무서운 애가 하나 있어요. 60개월 선이죠. 여기를 뚫어야 돼, 여기를. 여기를 못 뚫어요. 여기를 뚫으면 날아갈 건데, 가장 강력한 저항선이에요. 여기 지금 4주째 맞고 있죠. 6월 초부터 지금 4주째 여기를 막 4주째. 일주일이지 3주 지금 여기를. 대단해, 진짜. 저기를 뚫어 날아가요. 그만큼 매물대가 많다는 얘기고. 여기를 뚫어주면 그 다음 목표가는 7,100원대가 돼요, 재룡전기는. 자, 세명전기입니다. 세명전기 대바다 안 깨고 안 깨면 돼. 세명전기는 제가 생각한 세명전기는 꾸준히 모아나가면 이 친구가 좀 꼴찌예요. 다른 전기주에서 꼴찌주긴 한데 항상 언제까지 꼴찌 하겠냐고 그죠? 또 대장을 할 수 있어요. 대장을 할 수 있고 일단 바닥들은 안 깨고 다행이고 재룡산업은 좀 제가 두고 보자고 그랬죠. 지금 추세가 약간 불안해요. 지금 원체 바닥권이긴 한데 우상증자 이슈가 있었어요. 예전에 권리락 세면서 떨어졌고 원래 권리락 생기면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요새는 권리락 생기고 뛰는 게 유행이라 희한하게 되긴 했는데 어쨌거나 일봉에서 자꾸 떨어지고 있다. 약간은 좀 지켜보고 있다 매수해야 돼요. 주봉에서도 최소한 어제 저점은 안 깨야 되겠죠. 그죠? 자, KBI 메탈. 제가 아는 KBI 메탈은 리픽싱 12 가격, 리픽싱 가격이 1,700원대가 저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 정도 왔어요. 여기만 안 깨면 돼서 KBI 메탈은 1,700원대만 안 깨면 약간 좀 긴 안목을 갖고 가도 이 친구는 좀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자, 가온전선이 어제 급등했죠. 이 친구 상황 좋아요. 딱 5일선만 안 깨면 돼. 5일선만 안 깨면 지금 상황이 좋고 완전 대바닥 찍고 올라갔어요. 요번 달에 만약에 20개선 회복해주면 다시 가요 이런데 그래서 가온전선은 저점대 괜찮지 않나. 그리고 대량 거래들도 잘 들어와 있어서 누군가는 이 친구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는 거예요. LS가 올해 전기 쪽에 대해서 제 생각이에요. 제가 기사를 한번 챙겨본 적이 있는데 올해 아마 전기 쪽에 대대적인 투자를 할 것 같은데
LS전선의 자회사가 가온전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LS일렉트릭도 강하죠. 그죠? 가온전선 잘 봐야 되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 제가 어제 뭐라고 그랬냐면 주봉에서 20선 훼손하지 않아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훼손하지 않아야 돼요. 이렇게 잘 훼손하지 않으니까 지금 아직은 괜찮은 거고, 자, 대원전선은 좀 불안해요. 월봉에서 일단 이식켜선이 높다고 그랬죠, 제가. 그러니까 이식켜선이 가파른 친구들은 반드시 사고를 한번 쳐요. 아직 바닥으로 하방으로 열렸긴 한데 절대 60켜선 깨면 안 돼요. 수급선이기 때문에 1,500원대가 되고 1,500원대를 깨지 않아야 좀 버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LG에너지솔루션하고 대형주 좀 먹혀 볼게요. 썸네일에 있는 거라 다 봐야 돼요. 보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박스권에 갇혔어요. 박스권. 추세는 좋은 거 아니에요. 추세는 안 좋고 단지 일봉에서 박스권에 갇혔어요. 저점이 한 38만원 오면 그냥 한 43만원 가는 거야. 박스권 매매는 간단해요. 박스권 하단 이탈하면 다 던져야 돼요. 떨어지니까. 대신에 박스권 돌파하고 나가잖아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계속 올라가니까. 박스권 매매 기본이 되는데, 예전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박스권 뚫자마자 계속 날아갔거든요. 그러니까 박스권 매매하는 건데, 이런 친구들은 그냥 단타나 단기 스윙 이런 거 하지 말고 대형주니까, 그죠? 그냥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들, 이런 게 좀 좋아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 이제 월봉에서 보면 꼬리를 달긴 달았는데 아직 완벽하게 추세 전환해 놓은 친구는 아니에요.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20선 회복해줘야 돼. 이거 회복해줘야 추세 전환이 되는데, 그나마 다른 대형주보다는 조금 상황이 나요. 좀 상황이 난데, 이 정도 기간 조정으로 될까?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대형주인데, 대형주들은 어쨌거나 대형주는 한 번에 사서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이 좋고, 제가 아는 한 유일하게 추세 전환 해놓은 친구는 얘 하나밖에 없어요. LG바. 얘만 해야지. 정확하게 깨지 않아야 될 5개선 위에 있죠. 얘만 해놨고, 자, 주봉에서도 그 어렵다는 20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선만 깨면 되는데, 유일한 대형주 중에 추세 전환 해놓은 친구는 LG화학 하나밖에 없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지주들 좀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깨끗한 나라가 완전 대바닥까지 왔죠. 지금 하방은 열려서 걱정이긴 한데 살아나가지 않을까 싶어. 이 정도에서 손댈 의미는 없죠. 그죠? 지금 들어온 물량이 있기 때문에 반등해줄 확률이 크고, 반등해주려면 또 한 번에 반등해요. 그러니까 꼭 참고 기다려야 되고, 나머지 제주도 많이 밀렸어. 이제 번째 와닿거든요. 여기서 손댈 의미는 없어요. 그죠? 여기 손댈 의미는 없으니까 오히려 관심 갖고 더 봐야 될 친구들이, 어떤 종목들이건 간에 월봉에서 높아서 추세 우하 향하기 전에는 크게 너무 심하게 밀리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손절의 의미는 크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G 한번 보고 갈까요? 5G.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는 원래 한네트, KCT 얘네들이 대장 중긴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제가 봤을 땐 이식겨선이 가파르면 진짜 위험하다고 그랬죠. 물론 이걸 여기 변곡점 이런 데 지켜줘야 되거든요. 이런 데 지켜줘서 다행이긴 한 건데, 제가 생각하는 건, 물론 이 친구들이 가장 디지털 화폐나 이런 걸로 움직일 때는 더 빨리 움직이기도 해요. 근데 그만큼 리스크가 큰데, 제가 봤을 때 한국전자금융, 파버나인, 푸른기술 이런 친구들이 좀 밀리긴 많이 밀려도 이런 친구들이 좀 더 안전해 보인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좀 나보이고, 한국전자금융 같은 친구들이 대바닥에 와도 물론 심하게 밀리면 이런 데 오겠지. 그럼 진짜 우리나라 시장 폭락해야 돼요. 한국전자금융이 저렇게 밀릴 정도면 진짜 시장 폭락할 때밖에 없는데 진짜 폭락을 해서 일인 거예요. 아우, 대단한 거죠. 그죠? 근데 어쨌거나 앞으로 잘 돌아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고, 자, 좀 살아나고 있죠. 다브링크도 하도 바닥을 찍어가지고 대단해요, 이 친구들. 그죠? 오늘의 저점을 더 이상 깨지 않아야 되겠죠. 그죠? 다브링크도 이 정도는 바닥 같긴 한데, 바닥은 누구도 함부로 예견을 못해서, 사실은 가만히 보면 가격 조정 기간도 이 정도는 꽤 오래 한 거거든요. 예전에 고점이 4,700원짜리가 1,100원 4분의 1 토막 났는데, 이제는 한번 돌아나가지 않을까. 최소한 시장으로 했을 때 저점을 깨면 안 돼요. 마이어블 같은 친구도 이제 끼가 좀 있어가지고 사나울 것 같은데, 이 친구는 그래도 이전 월봉 바닥을 안 깼기 때문에 이 친구는 지금은 괜찮아요. 괜찮고, 좀 완벽한 거는 주봉에서 추세를 돌려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 자리 5주선돌, 20주선돌 반착해주면 더 안전하고, 20주선돌 반착했을 때 사서 깨면 손절,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아요. 머큐리 좀 살아나죠. 이런 친구들도 세력들 안 나갔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나갔는데 뭐 자기들 방법 없어요. 그죠? 이전 바닥들 안 깨는 게 중요하겠죠. 이전 바닥들 안 깨는 거 6,500원대 안 깬다 해보고,
다산 네트워크스도 대받아 왔더라고요. 아우, 대단하지 않아. 이런 자리만 안 깨면 많이 밀린 거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대한관통신도 이런 자리 좋은 자리라고 보거든요. 저는 좋다고 봐요. 시장만 살아나면 앞으로 좋은 수익을 안겨줄 수 있고, 이 평소에 자산 관리가 잘 돼 있었다면, 신용이라든가 이런 걸 너무 무리하게 쓰지 않아서 반대 매매나 내가 주식을 잘 보유하고 있었다면 믿고 참고 기다리면 다 좋은 수익권에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자, 코아시아가 일본 완성차 업체에 뭐 공급을 한다는데, 사실 코아시아도 예전에 보면 많이 밀려 있었어가지고, 완전 대바닥 찍었죠, 그죠? 대바닥 찍었는데, 돌아나갈 때가 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쿠바이오드가 모수기업 인정을 받았는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미쿠바이오드도 절대 깨지 않을 자리를 깨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자리들도 깨지 않는 게 중요하고, 의식해서는 안 깨면 돼, 의식해서. 삼성전자가 과매도 수준이라는데, 알려드렸듯이, 그죠? 일단 60개선 이탈하면 안 돼. 60개선 가격이 57,600원이거든. 여기 이탈하면 안 돼. 여기 이탈하면 53,000원대 밀려요. 이거 주봉에서는 엄연히 1차 지지선을 깼기 때문에 여기를 회복해줄 때까지는 하방으로 열려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증권가에서 목표가 내렸으니까 주식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어쨌거나 57,600원 깨지 않는 거를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카카오 게임즈가 신작이 대박을 날 수 있다는 어떤 뭐 의견들이 있는데, 그냥 뉴스는 참고사항이에요. 카카오 그룹들도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원체 많이 떨어졌죠, 그죠? 카카오 게임즈만 볼게요. 바닥 치긴 찍었어요. 원체 바닥 찍었어요, 그죠? 뭐 이 정도 반등해줄 텐데, 대바닥은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자, 주봉에서 꼬리 달았습니다. 최소한 어제 저점 정도는 훼손하지 않아야 되겠죠, 이제는. 훼손하지 않아야 되는데, 야, 이제 240에서 이제 파고서 가격 조정인데 얘가 지금부터 바로 반등할까? 제 생각에는 반등해도 떨어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시간이 꽤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2분기 실적 예상치가 하회된다고 합니다. 잠깐 볼까요? 예상이에요, 예상. 자, 그런 걸 떠나서 완전 대바닥 찍었죠, 그죠? 추세가 완전히 깨졌는데, 이 친구. 완전히 깼네. 자꾸 저점 밀고 내려오면 위험해요. 이 친구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최소한 주봉에서 돌려올 때까지는 추세 전환이 된다고 보기 힘들어요. 기다려야 됩니다. 나이백 얘기가 좀 있네요. 키스톤 심포지학에서 폐쇄문증 연구소. 나이백이 진정한 예전에 세력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종목인가 아닐까 싶은데. 대단했어요. 나이백 가면 대단했었어요. 이제 깜짝 놀랐어요. 대단했는데. 지금은 회복해주고 있네요. 그죠? 5개선만 안 깨면 돼요. 요 자리만 안 깨면 순간 3만원대까지는 갈 것 같아요. 5개선 안 깨야 돼요, 대신. 추세 전환 해놨네. 딱 20초만 안 깨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친구 좀 넣어놔볼까? 주봉에서 20초만 안 깨면 괜찮아. 이거 안 깨면 괜찮을 것 같고, 일봉에서 대량 거래 들어왔나? 크게 거래량이 변화 없네, 그죠? 기간 조정이 좀 애매한데, 딱 기준 잡아야죠, 뭐, 그죠? 20분 안 깨는 한, 이게 보는 게 좋고. 애매한데, 빼자. 조금 더 찌초만 빼려고 해. 지금 뭐, 볼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그래도 빼자. 알파홀딩스 걱정이네. 잘 올라가줘야 돼. 좀 반등해주네, 그죠? 셀루메드 얘기가 좀 있네요. mRNA 기반 백신 치료제 생산 요소 샘플. 나이백이 나쁘진 않아요. 월봉에서 5개선만 안 깨면 되는데, 그래도 조금 불안해서. 셀루메드. 그래서 mRNA 관련주들이 원체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셀루메드 완전 대바닥 찍었네요. 그죠? 바닥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추세는 완전히 깨져 있었구나. 주봉에서 추세는 깨져 있는데 오늘 신저점 찍고 올라가 보네. 그죠? 최소한 어제 저점을 안 깨야 되겠죠? 20에서 뚫어주면 좋고 못 뚫어주면 다시 밀리겠네. 관심 갖기에는 조금 어렵고. 크래프톤 게임주 중에 그래도 크래프톤이 신작 라이어 4분기 출시. 크래프톤이 그래도 추세를 좀 유지하고 있던 편이거든요, 이 친구가. 자, 추세가 중요해요. 월봉에서 보면 저번 달에 돌려놨는데 주봉에서 봤을 때 오선이 올려놨죠. 이게 추세예요, 이게 추세. 뭐 게임주가 어쨌든 뭐가 어쨌든 뭐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지켜줄 자리를 잘 지켜주는 게 무척 중요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살아나지. 코스모항 얘기가 좀 있네요. 159억 규모의 탄산리튬 투자한다고 합니다. 아니, 투자한다는데 그래. 왜 떨어지니? 코스모항 투자는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 괜찮아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아, 식사 시간 돼가지고 지금 대화창이 조용한 거구나. 그죠? 그냥 5개월 선만 안 깨면 돼요. 5개월 선만 안 깨면 일단 상황은 괜찮고 좋을 것 같고 지금 밀리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죠 뭐 어떤 밀리는지 몰라도 자 5개월 선만 깨지 않은 매수 타임이 되고 자 1분에서 20일에서 이제 안 깨는 거 확인하고 매수해야 돼. 오늘은 하지 말고 내일 안 깨는 거 확인하고 내일 개부를 깨면 힘들잖아 그죠? 내일 안 깨는 거 확인하고 이렇게 보면 어떨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mRNA 관련주들이 뭐가 있나? 큐로셀 세계 최초 기저경합제 카테트 식약 처상행 소식. 큐로셀하고 좀 관련이 있나 보네 이현제약이. 하여튼 mRNA 관련 대단했기 때문에 완벽한 우측산이죠. 좌측산 우측산 이 정도면 집에는 온 것 같다 그죠? 가격은 최소한 싸네요 그죠? 가격은 싸다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월봉에서 고점에서 하면 안 돼요. 이때 막 mRNA 관련해서 얼마나 뉴스가 좋았어 그죠? 이때 대단했죠 막 뉴스. 절대 사는 거 아니에요. 이때 반등해준다고 사는 거 아니고 20개 삼개 끝난 거예요. 이만큼 중요한 건데 이 정도면 대받아 갔죠. 아직 추세전은 못 해놨는데 반등 정도는 해주네요. 그죠? 앞으로 2,500만 안 깨면 주식은 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mRNA 관련주들이 다 그래요. 진원생명과학이 됐든 그러니까 저희 멤버님들도 그렇고 이제 저희 그 가족분들도 그린데 전 시청자분들 이제 가족분들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가장 중요한 건 항상 가장 기본이에요. 주식에서는 이게 기본이에요. 이현제약이 많은 걸 보여주는데. 자, 제가 그냥 산 설명을 해드리죠. 산 설명. 그러니까 욕심만 안 버리면 다. 자, 왼쪽 산. 아이고. 자, 왼쪽 산. 오른쪽 산. 그리고 추세가 우하향. 이때 3만원하고 이때 3만원 완전히 틀린 거예요. 이때 3만원은 7만원을 가기 위한 3만원이고, 이때 3만원은 만원을 오기 위한 3만원. 즉, 가격은 같은데 가치가 틀려요. 주식은 가격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추세를 보고 하는 거예요. 알려드렸죠? 자, 제가 이거 똑같이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매집, 상승, 하락, 매집, 상승, 하락, 매집.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주식을 사도 여기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현작은 어디 와 있냐?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기. 대바닥. 대신에 기간 조정이 필요하겠죠. 물론 V자 반등을 할 수 있진 몰라도 역시나 똑같죠. 똑같잖아. 제가 지금 설명한 거. 왼쪽 산, 오른쪽 산. 주식은 무조건 왼쪽 산에 사는 거예요. 왼쪽 산에 사고 오른쪽 산이잖아. 단지 기간 조정이 좀 있었기 때문에 시장 급락을 해서 그린 거지. 지금은 주식은 싸다. 무조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가장 주식 기본 원리인데 왜 자꾸 이런 데 사냐? 빠르거든. 속도가. 늦고. 그래. 근데 바닥도 빨라야 사시는 거라고 욕심. 뉴스에 관해서 자꾸 뉴스 때문에 헷갈리는 거야. 뉴스는 우리의 눈과 귀를 막아요. 그래서 뉴스는 무조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캠시스를 친다는 게 영어로 죄송해요, 찰나손님.